안녕하세요. 노철호TV의 노철호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채널을 통해서 저의 채널을 시청하신 분들에게 작지만 그래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채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세 사기 이슈가 본격화되기 전에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라는 영상을 만들었을 때 전세 사기가 본격화되기 전에 찍은 영상이었어요. 근데 그 영상이 전세 사기 이슈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구독자들이 엄청 많이, 그러니까 제 영상에서는 한 2만 건이 넘는 가장 많은 그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래도 전세 사기를 좀 조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 노철호TV에서는 안전한 거래, 그러니까 고객님들에게 임대차는 안전한 거래, 매매는 뭔가 투자 가치가 있는 매매,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드리고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이 주제를 가지고 짧아도 조금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한 사례가 있어요. 바로 신탁된 부동산. 신탁된 부동산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게 신탁이라는 것이 좀 법률 관계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리 아파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맺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을 때 신탁회사, 소유자란에, 갑구란에, 소유자란에 무궁화 신탁, KB 신탁, 여러 가지 신탁들 있잖아요. 그런 신탁회사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물건을 임대차, 전세든 월세든 계약할 때 신탁회사가 되어 있으면 99%는 계약을 하지 마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하지 마세요. 계약하지 마세요. 절대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계약하지 말아야 될지를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그렇다면 왜 신탁을 할까? 멀쩡히 소유자가 있는데 왜 신탁을 할까? 이게 신탁은 세 가지 관계를 보셔야 돼요. 신탁을 맡기는 위탁자. 위탁자가 원래 주인입니다. 근데 신탁사, 아까 무궁화 신탁이니 KB 신탁이니 신탁사한테 소유권을 넘겨요. 소유권을 넘기면 왜 넘기지 싶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우선수익자라고 금융회사가 있어요. 돈 빌려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위탁자에게 돈을 빌려줘요. 신탁사가 신탁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안전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돈을 빌려줍니다. 위탁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근저당 대출받을 때는 방차감 같은 걸 하는데, 신탁회사에 신탁된 물건은 방차감 없이 좀 더 많은 대출을 끌어다 줍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보셨어요? 신탁을 왜 할까? 담보 신탁을 왜 할까? 위탁자가 돈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담보 신탁이 돼 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위탁자가 돈이 없구나. 돈이 없어서 일반 은행권 근저당 설정보다 돈이 더 필요하니까 신탁을 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완벽한 100% 떨어지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기 돈 빌려주는 우선수익자라는 금융권은 왜 또 이득이 있는가? 만약에 그냥 단순히 근저당 빌려준 금융권이 있다면, 신탁하지 않은, 그럼 나중에 후순위 근저당자가 경매로 넘어갔을 때, 또는 갑구란에 압류나 가압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좀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제한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신탁된 거는 제한을 걸 수가 없어요,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금융회사, 신탁사, 신탁회사, 위탁자, 요 세 명이 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담보 신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어려운 말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신탁이 돼 있다 그러면 위탁자, 원래 그 건물주가 돈이 부족해서 담보 신탁을, 돈을 더 얻기 위해서 담보 신탁을 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탁된 부동산인데 주인들이 나타나죠. 위탁자가. 이거 신탁돼 있으니까 안전해요. 그 다음에 이거 위탁자 원래 내 거니까 나랑 임대차 계약해도 돼요. 그리고 특히 전월세 같은, 그러니까 전세는 모르겠는데 월세같이 보증금 낮은 거는 나랑 계약해도 돼요. 그 말을 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신탁되어 있는 부동산, 신탁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상에 신탁되어 있는 물건을 계약할 때는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고 하더라도 신탁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탁사의 동의가 필요해요. 신탁원부에 임대차 계약의 업무는 누구한테 위임한다 이런 규정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신탁원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또 단순하게 또 접근합니다. 신탁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탁사의 동의. 그러면 신탁사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이 계약은 안전할까요? 근데 신탁원부를 보면은 신탁사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위임된 내용을 보면 임대차 계약을 동의한다 할지라도 그 임대차 하면 임차 보증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계약이 끝나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위임된 내용을 보면은 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무가 신탁사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표시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법원 판례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동의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 1차적으로. 근데 동의를 받아도 안심할 수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신탁사가 그러니까 첫 번째 무조건 위탁자가 이거 신탁돼 있으니까 그냥 나랑 계약해도 돼요. 이거 절대 안 되고요. 그러면 신탁원부에 나와 있는 신탁사의 동의를 구해야 되겠죠. 동의를 받았어요. 그래도 동의를 받았으면 세무 표시 정도 되죠. 근데 위임된 내용을 보니까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신탁회사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데 반환 채무가 없는 위임도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신탁돼 있는 부동산은 계약을 하면 안 될 것 같다. 99%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1%를 남겨둔 이유는 이렇게 그래서 신탁된 부동산 같은 경우에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 어렵다 보니까 이 물건 자체를 단기 임대로 많이 돌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증금 없는 단기 임대는 해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보증금을 한 달치 월세 정도 아니면은 보증금 없이 하는 그런 계약들은 단기 임대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뺏길 건 없으니까. 왜냐하면 월세를 통해서 그 공간을 점유하면서 이용하고 활용하는 그 비용만 내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세 계약이나 보증금이 있는 500이든 1000이든 5000이든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 계약은 신탁된 부동산은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런 상황을 거쳤음에도 어쩔 수 없이 만약에 또 당연히 계약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신탁된 부동산이 만약에 진짜 문제가 생겨서 공매에 넘어간다고 할게요. 공매에 넘어갔을 경우에 우리가 신탁된 부동산에 동의를 받아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 변제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만약에 공매에 넘어갔을 때 최우선 변제도 받지 못한다. 최우선 변제도 받지 못한다. 최우선 변제 금액은 어떤 경매보다 앞서잖아요. 경공매보다 앞서는 금액인데 지금 신탁된 부동산 같은 경우에 배당을 나누는 권한이 우선 수익자에게 있다 보니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금액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정의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담보신탁을 정리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등기부 등본을 딱 열었는데 담보신탁이 돼 있다. 그러면 위탁자가 돈이 없구나. 돈이 없어서 담보신탁을 맡겼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신탁된 부동산은 위탁자가 이거 신탁이 돼 있지만 원래 내 거니까 나랑 임대차 계약하자.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고 기본적으로 하면 세무예요. 동의를 받았는데 신탁원부에 보니까 동의를 받더라도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이 신탁사에 없다라고 규정돼 있으면 그것도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계약입니다. 그런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것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신탁된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갔을 때는 소액 임차인에게 주는 소액 임차인에게 부여한 최우선 변제권조차도 확보하기 어렵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말하면 신탁된 부동산은 단기 임대를 제외하고는 임대차 계약을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단기 임대를 제외하고는 신탁된 부동산은 임대차 계약을 쓰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전세, 월세 관련돼서 시장이 여전히 제대로 된 물건 찾기가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활하게 전월세가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신축 건물을 지은 분들이 이렇게 담보신탁을 걸어놓고 임대차를 맞추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단기 임대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 말 명심하시고 안전한 임대차 계약, 안전한 전세 계약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말은 오늘 여기까지 줄일게요. 감사합니다. Thank you.